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어른이 나는 되고 싶지 않아서 이유야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 웃어라. 닳지 않는 추억이 될 테니 그것이 유일한 쓸모라 해도 누군가는 비웃는다 해도 나의 지금을 사랑해. 지금은 미처 다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선명히 보일 그림의 조각을 찾아 이유야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 웃어라. 닳지 않는 추억이 될 테니 그것이 유일한 쓸모라 해도 누군가는 비웃는다 해도 나의 지금을 사랑해. 바램없는 추억이 될 테니 그것이 유일한 쓸모라 해도 누군가는 비웃는다 해도 나의 지금을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선우 정아 주인공의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 책방8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으로 힐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스텔라장 보통날의 기적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would you be my miracle. 난 너에게 늘 감사해. 저물어 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날 잊지 않길 바라요.
찾아온 그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적 You always be my miracle 네, 책으로 힐링 한 잔 이윤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조금 정신없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네. 또 올해 어떤 활동들을 할지 좀 구상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1월이 금방 가죠 또. 너무 금방 가요.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떤 책 할지 정말 되게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그림책을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책 한 권을 읽고 어떤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될지 한번 같이 상상해 보셨으면 해서 와, 책을 한 권 먼저 네.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제목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책입니다. 현북스에서 나왔고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라는 그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예요. 그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느 여름날 아주 작은 것이 남자아이의 발 아래로 지나가요. 한 여자아이가 매미채로 아주 작은 것을 잡으려고 해요. 악어를 키우는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문가에 서서 아주 작은 것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것을 알아채기는 힘들어요. 휴가를 보내는 동안 아주 작은 것이 손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가벼운 소리를 낸 게 다예요. 이내 아무 일도 없었죠. 추위가 찾아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눈송이에서 아주 작은 것을 찾아냈어요. 잠시 동안 할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주 작은 것이 더 이상 장난감 서랍이나 사탕 봉지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들은 차라리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믿기 어렵지만 때로 아주 작은 것은 어떤 사람들을 겁주기도 해요. 겁먹은 사람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벽을 쌓아버리죠. 어느 날 아주 작은 것은 장난치듯 눈물 속에 숨어 한 남자를 추억에 적게 해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냄새 속에서, 시선 속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아주 작은 것을 찾아다녀요. 때로는 돈으로 손에 넣거나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은 지나쳐 가기만 할 뿐이죠. 나뭇잎처럼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어느새 사라져 버려요. 아주 작은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주 작은 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얘기일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냥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네. 그림책 이제 같이 보면서 그 아주 작은 게 뭐지? 처음엔 개미인가? 뭐 이렇게 매미채를 잡으러 다니니까 나비인가? 뭐 이렇게 막 계속 상상하면서 네네네.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행복하니까 와. 네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그 그림들이 다 이렇게 네네네. 곳곳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결국 아주 작은 것은 행복이었어요. 그죠? 행복이 이제 뭐 행복은 이런 것이야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 한 곳에 나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책 장면을 같이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미라 선생님은 이제 이 책 제가 이렇게 넘겨줄 때 같이 보셨잖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아주 작은 것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줬을 때 마지막 장면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로 전 장면. 그 전 장면 행복하고 한번 막 이렇게 같이. 사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전 장면에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문장일 때는 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보면서 맞아요. 이게 보는 그 장면에서 그 선생님이 네. 인상적이었던 그 문장이 나와요.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을 행복이라 부르죠. 왜냐하면 저는 책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아이가 매미채를 들고 막 찾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 구멍 같은 데 손을 넣어서 찾기도 하고 이 작은 것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게 뭘까? 진짜 뚫어져라 찾으면서 봤는데 맨 뒤에 그게 바로 행복이었다 그러니까 순간 이런 좀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이 되게 맞아요. 이렇게 많이 와닿는데 선생님은 네네네. 혹시 뭐 마음에 든 장면이 있으셨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에 와 닿는 장면들이 또 다 달랐었어요. 맨 처음에 이 책 만났을 때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어느 날 아주 작은 것은 장난치듯 눈물 속에 숨어 한 남자를 추억에 적게 해요. 이 부분이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는 콕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때 제 심정은 놓쳐버린 어떤 행복한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장면이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누고 싶어서 다시 읽었을 때는 그 선생님이 꼽은 장면 앞쪽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 보이시죠? 네네.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이 장면이 이번에는 와닿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저는 선생님은 이 장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주실 때도 잠깐 그 장면에서 약간 멈칫하면서 이렇게 저를 한번 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네, 했었어요. 제가 네. 이 장면이 너무 좋아갖고 네, 네. 멈칫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별 네. 생각 없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네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모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행복한 순간인지를 모르고 음. 있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 그런 저는 느낌인 것 들었어요.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3권 시간이 되면 3권을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이 3권이 다른 듯 하면서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3권을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복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해서 가지고 왔고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 아주 작은 것이라는 책으로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되게 궁금한데요. 음악 듣고 좀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정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 파바로티 OST 이재훈과 한석규가 부르는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주 작은 것을 이 책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이 작가 작품 중에서 그 유리소녀라는 책하고 어린이란 책을 좀 도서관이나 뭐 서점에서 만나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소개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 아주 작은 것도 보면 행복에 대해서 좀 간결하고 시처럼 짧은 네, 문장이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그런 그 책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그 주제에 대한 해석이 탁월해요. 그림도 뭔가 조금 친절한 듯 하진 않지만 투박하면서도 개성 있는 네. 이 인물들 묘사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은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란 책은 제가 이 작가를 어린이란 책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어린이란 책은 어린이라는 대상 존재를 이렇게 시처럼 짧은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하고 이렇게
그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잘 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어린이 책을 못 봤는데 지금 책을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막 상상이 비슷해요. 돼요. 오. 네네. 근데 그 대상을 네, 지금의 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네. 했다면 어린이는 어린이란 존재에 대해서 음. 이렇게 시처럼 또는 어떤 무슨 사전처럼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되게 진짜 왜 제가 하는 감탄사가 나온다는 말을 했는지를 그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선생님께 이렇게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그 책 자체도 되게 좋지만 그 작가들이 이제 같은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 중심으로도 책을 읽어봐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좋아요. 드네요. 네. 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는 그림책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그림책을 만났을 때 좋아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책 소개해드릴까요? 네. 그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됐고 또 그걸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뭐지? 나한테 행복은 뭘까? 하는 생각이 저는 연이어서 이제 질문이 던져졌었거든요. 우리 미라쌤은 어떠셨어요? 그니까요. 제가 오 맞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네네. 그럼 뭐지 이렇게 하면은 그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래? 그러면 행복은 뭘까? 나에게 행복은 뭐지?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뭔가 그래 행복은 그거야 라고 좀 자신의 행복을 떠올릴 수 있는 책을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셀마라는 책이고요. 혹시 선생님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을 네네. 네. 그 작가님이세요? 네, 그 작가님이세요. 와, 기대되는데요. 판형도 느낌도 비슷하죠. 네네네. 저도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으로 이 작가를 처음 만났는데요. 네. 그때 얼마나 진짜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엄마 같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맞아요. 산산이 이렇게 팔다리가 다 막 떨어져 잘라져서.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장면이 안 잊혀지는 게 팔다리가 나간 걸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어요. 그래도 그 흔적은 남는다는 거. 그 장면에서 정말 강한 울림을 주었던 맞아요. 작가여가지고 네. 제 기억에 그 책은 약간 좀 파란색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 아닌가요? 파란색? 주황색이었나요? 네, 주황색에 노란. 근데 지금 책은 좀 연두색. 네, 연두색이에요. 이게 원서? 원서도 원색 같은. 네, 이런 느낌이고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출간된 건 약간 빨간색에 약간 노란 그 표지가 있는데 네. 이게 다시 이게 다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네. 근데 원서에 가깝게 제작이 돼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책 작가님들이 그 표지 색이나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되게 예쁘네요, 책이. 네, 네. 판형이 좀 작아요. 네. 작은데 전 작아서 좋은 것 같아요. 표지를 보시면 이제 양 한 마리가 있죠. 네. 그리고 행복이란 하고 셀마. 이 양 이름이 셀마예요. 네. 이 책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양이 뛰어놀고 있고 처음에 저는 이게 갠가 했었거든요. 근데 여우더라고요. 꼬리를 좀 유심히 보시면 네. 여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여기에는 강아지처럼 보이는데 네네네. 꼬리를 보니까 여우더라고요. 술잔을 앞에 놓고 깊이 이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막 표정 보면은 아주 진짜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를 전달하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위대한 사냥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 여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냥을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네. 그 사냥은 행복이라.
그것이 궁금하다면 어미양 셀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하고 대답 대신 셀마의 이야기를 해. 뭐 행복이란 게 뭐야?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딴 얘기가 아니라 이 셀마가 하루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그냥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네. 앞부분이 내용이 반복이 되죠. 셀마라는 양이 있었단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셀마는 풀을 조금 먹고 한낮이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운동을 좀 하다가 다시 풀을 먹었지.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어 부인이 독수리예요. 부인과 수다를 좀 떨다가 밤이 되면 푹 잤단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요. 아니 그림도 좀 약간 단조로운 것 같아요. 막 복잡하고 화려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네네네네. 네. 그 여백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 여백이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셀마라는 이 양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그 빈 여백이 또 나의 생각들로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별 내용은 없어요. 셀마의 그냥 일상 이야기잖아요. 근데 셀마의 행복은 이 일상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셀마라는 양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이 일들, 그걸 독자들한테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지만은 되려 이런 그 책이 주는 어떤 느낌에서 그렇지. 그 일상의 편안함이 어쩌면 행복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나의 행복의 어떤 감상 같은 것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받았었어요. 그 이 책 중반부에는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 평온한 일상을 즐기는 셀마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일상에서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또 이제 셀마는 대답을 하죠. 나는 똑같이. 시간이 더 주어져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누군가가 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셀마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네네.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맞아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냐? 이 질문도 보통 우리는 당신에게 얼마간의 뭐 휴가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과 저는 매칭이 된다고 맞아요. 맞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미라쌤한테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 선생님에게 로또가 이렇게 전 질문을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되셨고 와우. 네. 한 달이라는 휴가가 주어주셨어요. 선생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한 시간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좀 고민이 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행복한 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의 시간이 나에게 그냥 주어졌고 아무거나 게다가 해도 되고 로또 1등이라는 로또 1등에서 네. 엄청난 금액을 네. 내가 이제 받게 되고요. 돈도 생겼습니다. 네. 한번 음악 음악 들으면서 듣는 동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승은 나비효가 들으면서 상상해 볼게요. 내일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 널 보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난 이제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고 화를 내고 싶지만 네가 없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바보 같은 것. 전부를 주고도 항상 미안해하고 매일 아쉬워하며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는 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건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혹시 차 한 잔을 같이 했을까. 난 사랑하고 싶어서 정말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난 이제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고 화를 내고 싶지만 네가 없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바보 같은 것. 전부를 주고도 항상 미안해하고 매일 아쉬워하며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는 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건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혹시 차 한 잔을 같이 했을까. 네, 저는 상상해 보니까 일단 어딘가에 저금을 해놓고 내가 저금이요? 네네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조금씩 꺼내서 쓸 수 있게 당장 뭘 크게 필요한 건 없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써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넣어놓고 그냥 뭐 지금처럼 살 것 같은데요. 한 달이 주어져도. 그죠. 되게 네. 신기하죠. 네네. 처음에 셀마를 읽었을 때 이게 뭐야? 그냥 그냥 풀 먹고 운동하다가 애들 좀 얘기하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이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떡하겠냐. 아, 똑같이 지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그냥 약간 얘기가 좀 세면 네네. 저희 아이랑 남편이랑 일주일간 이제 호주 여행을 갔어요. 저를 남겨두고 전 강아지 밥을 줘야 됐었거든요. 어디 맡기고 부탁할 데도 없어가지고 강아지 밥 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저만 남아야 되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 저희가 그렇게 남편이랑 애한테 잘해주지 않지만 그 두 사람 좀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되게
제 여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나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그동안 못했던 것도 예, 하고. 시간이 더 좋아졌잖아 저한테는. 네네. 똑같았어요.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틈틈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서 되게 잘 저도 보냈던 것 네. 같거든요. 네. 같은 게 아닐까. 나한테 좀 시간이 좋아져도 미라 선생님도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도 그냥 일상처럼 지낼 수 네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잖아요. 그렇듯이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누리는 이 일상이 어쩌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미라쌤이 생각하는 행복이 그럼 일상에 있다 이렇게 저 생각해도 되나요? 네네. 그냥 그럼 뭐 아프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아프지 않고 하루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근데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진짜 감사한 거구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숨 쉬고 내가 밖에 자유롭게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화장실 뭐 심지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거 다 감사의 조건이고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일상에서의 어떤 감사의 순간을 떠올릴 때 그때 드는 감정이 저도 행복이랑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방을 만들 때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나이 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 네.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고 그러면 나는 뭘 할 때 행복한 걸 느낄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느낄 때 나는 행복을 느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꼽게 됐었어요. 그게 8가지. 네. 그래서 저는 식물 좋아하고 식물 가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식물을 뭐 사는 거 그러니까 식물과 관련된 모든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주제로 꽂았었고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으면서 이야기 나오는 걸 좋아해서 음식도 가져왔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느끼는 그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리고 그걸 꼽아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즐거웠었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련도 왔었죠. 뭐 공사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삶 안에서 내가 어떨 때 행복하지, 무엇으로 행복하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못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조금 기질적으로 그걸 자주자주 느끼고 감정적인 사람이라 대신 불안하고 뭐 우울한 것도 자주 오긴 해요. 근데 그걸 이기는 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 나 지금 누구한테 뭐 나쁜 말 들어서 기분 나쁘지만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고 나 행복해지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내가 뭐 어떨 때 행복했지? 행복이 뭐지? 그럼 나는 어떨 때 행복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떠올려서 잠시라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행복 포인트 찾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모르죠, 생각을 사람들. 못 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뭐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뭐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 막 공부 많이 저는 이제 아이 공부를 안 시키는 편인데 아이 막 학원 많이 보내고 근데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부모가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야지 네가 나중에 행복해져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내가 뭘 할 거야. 저희 때 친구들은 보통 이제 뭐
그 뭐죠 소확행이니 뭐 욜로니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도 현실에 있는 행복을 찾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나중을 위해서 뭔가 맞아요. 현재의 행복들을 조금 묻어두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사셨었지 않나.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반면에 자식이 그렇게 효도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과연 행복이 뭘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행복의 어떤 완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림책을 만나면서 어쩌면 그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그 프랑스 사상가 라 로시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제가 뭐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들은 건데 인생의 그 어떤 사건도 상상하는 만큼의 행복을 주지 못하고 걱정하는 만큼의 불행은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와, 정말 너무 멋진 말이네요. 아, 네. 네. 그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예를 들어 아까 뭐 책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로또 1등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 뭐 전교 1등을 했어. 이거는 잠깐 오는 행복, 큰 그쵸, 행복 같긴 그쵸. 한데 그 행복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 어떤 연구에서 3개월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은 3개월을 가지 않는데 이런 것도 좀 떠오르긴 했는데 우리가 뭐 승진을 하고 뭐 아파트 당첨되고 이 기쁨이 평생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맞아요. 잠깐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쵸. 제가 좀 네.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은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 이게 그 행복이 일상으로 젖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행복의 강도가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이런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강하게 오는 그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는 너무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행복에 관해서 좀 그 책방을 오픈할 때 이런저런 책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연세대 심리학과 서인국 교수님이 행복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 중에 우리는 이런 강하게 오는 그 어떤 큰 행복보다는 순간순간에서 오는 작은 행복의 빈도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셀마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니 확 와닿았어요. 하고 뭐 싶은 이렇게 말은 로또 많은데. 당첨되고 뭐 이런 네. 큰 행복은 우리에게 그 아주 기대만큼의 진짜 행복. 그 당첨됐어. 그때는 행복하겠지만 뭐 그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들, 오늘 해가 맑아서 너무 좋아. 뭐 마음껏 뛰어다녀서 너무 좋아. 이 소소한 행복이 자주 느껴지면 훨씬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행복은 한 번에 오고 훅 이렇게 좀 적응이 되지만 순간순간에 행복. 내가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그게 행복한 삶이 계속 되지 행복한 삶을 않나는 살고 생각이 있다. 드는 네.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구나. 지금 내 삶이 가장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게 책방을 정말 만들면서부터 내 삶의 명제로 행복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무모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것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이런 걸 떠올리는 순간부터 제가 조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정말 네. 멋지시다고 생각을 한 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뭘 행복한 걸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냥 그 소소한 아까 빈도수로 따지면은 그냥 소소하게 뭐 식물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매일 접하면서 행복의 빈도수를 계속 많게 늘려나가야 된다. 넓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약간 뭔 소리야. 허황된 네. 얘기를 왜 저러고 있어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저 너무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데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네. 최근에 아이가
손가락 수술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같이 입원 생활을 하고 내가 즐겁게 했던 것들을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 짜증도 나고. 난책방에 근데 가야 되는데. 네, 수발을 해야 그랬는데 되고. 다른 분들을 보게 되니까 아, 저분들은 몇 달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몇 주 뒤에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만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잠들었을 때 이제 점점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네. 그 조금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했던 게 행복으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게 그리고 정말 감사랑 행복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남편이 뭐 회사 생활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달에 들어오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함을 그때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확 와닿는 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감사함을 놓치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네, 맞아요.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었냐. 또 지금 직장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맞아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완전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네. 왜 그걸 열심히 추구해놓고 막상 얻고 나서는 뭐 이것 때문에 힘드니 저것 때문에 힘드니 그 전에 그 간절했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하면 맞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행복한 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책을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시간이 혹시 되시나요? 그러면 책 한 권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거든요. 네, 시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시간이 되면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가져왔는데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인생은 지금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쓰고 세실리아 페리라는 그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후의 소묘에서 2021년에 발행된 책인데요. 오,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네, 비교적 근간에 나온 아이고, 책입니다. 제가 네, 지금 2023년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시간이 흘렀는데 네, 그래도 네, 뭐 다비드 칼리의 인생은 지금이란 이 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에서 이제 작은 행복을 찾자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에 조금 더 이제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책이에요. 책을 보시면 이제 은퇴한 그 노부부로 보이는 이제 부부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표지의 책인데요. 이 은퇴한 남자는 이 남편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살자라고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고 뭔가를 함께 배우자고 하고 막 이것저것 막 같이 뭔가를 함께 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부인은 반면에 지금의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변화가 싫은 거죠. 그렇죠. 편하게 원래 했던 대로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에서 조금 그 지금의 가치에 대한 차이를 좀 느끼게 됐는데요. 반면에 지금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남편이 지금 해야 돼, 인생은 지금이야 하는 이 지금은 일상과 다른, 자기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일상과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요. 부인은 이 지금이 유지되는 것에 어쩌면은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 입장이 좀 성향이 강했어요. 네,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 뭐 2번 오는 거야?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 해야 해. 이런 입장이어서 처음에는 이 부인이 너무 답답하게 사실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고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 부부의 이야기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분도 혹시 이 부인이랑 좀 비슷한
성향이세요? 남편은 저희 남편은 이 부인도 이 남편도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아, 네네. 네네네. 근데 제가 좀 네. 약간 지금 이거 안 하면 어떡해. 그쵸, 지금 그쵸. 해야지. 네, 네. 나중에 못하면 어떡해. 맞아요. 약간 네. 이런 남편의 네. 입장이 막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일하느라 이제 그동안 이 남편은 일상을 즐기지도 못했잖아요. 그동안 일하고 막 돈 벌어오느라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부인과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마지막 장면은 정말 저에게 아휴 다행이다 한 안도감을 줬어요. 네. 둘이 함께 뭔가를 하거든요. 아, 결국 남편의 뜻대로 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네네. 결국은 남편한테 따랐구나 부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고수가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다시 봤을 때 이 네. 부인이 지금 일상의 유지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 여기에서 해답을 내 일상이 유지되는 그 일상의 중심을 남편에 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가 각자의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남편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지만 부인과 함께 하는 걸 원했었고 부인도 일상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 일상 속에 남편이 함께 있다는 거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지금의 가치를 함께 두지 않았었나. 와, 그래서 네. 이 부인이 남편의 요구를 따라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래 남편 하자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만족한 거네요. 함께 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맞아요. 네, 그 네. 지금의 가치를 각자의 지금에 뒀다면 이 둘은 지금의 가치를 함께 뒀다는 제가 결론을 이해됐어요. 얻게 됐었어요. 아, 그래서 네. 다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이 희한한 게 읽을 때랑 또 다시 읽을 때랑 다르게 해석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아주 작은 것, 유타 바우어의 셀마, 그리고 다비드 칼리의 이 인생은 지금 이 세 권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오늘의 행복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라는 정의를 하게 되어서 네,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기쁜 시간이었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네네. 우리 또 2월을 또 행복으로 또 문을 열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세 가지 책이 다 너무 좋았는데 그 마지막 인생은 지금 이 책에서 네네. 그 서로 만족했던 그게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 책을 얼른 가서 펼쳐봐야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선생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또 전해주시고 이 행복 바이러스를 또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권이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행복과 위안이 되는 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행복 많이 누리는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